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이 스스로와 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일상을 위해서 세분화된 수칙들을 오늘 짚어보겠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의 첫날이라서 먼저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불려져 왔던 조금 더 강도 높은 격리랄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좁혀지는, 더 생활을 더 영위하면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당국에서 이제 뭐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조금 더 실험을 해보고 더 낮춘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 이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이제 인류가 떨칠 수 없는 그런 감염병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주의를 해서 병의 전염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상의 변화,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문을 닫았던 야영장이라든지 동물원들도 이제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이런 곳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더더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4.15 총선에서 확인이 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와 실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러 곳이 개장이 되어서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는 유증상이 있다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개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착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내가 혹시 감염자라고 해도 남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다른 확진자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되면은 반드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감염을 대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남에게 전파를 시키는 것도 억제할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많이 일찍 좀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강조를 해도 모자란다는 측면에 저희가 또 거듭 다루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 공연 행사도 이제 오늘부터 좀 어느 정도 규정하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카페, 또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준수해야 할 상황들 좀 정리를 김수민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이거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앉을 때에 마주보고 앉지 말기가 예. 있듯이 또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에서도 좀 한 칸 정도는 최소한 띄어서 예. 앉음으로써 이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앉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지그재그로 앉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연장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뭐 표를 예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예매는 현장에서 어떤 창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매하는 것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집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사전 예매하는 것이 처음에 이 예매 단계에서부터 어떤 격리를 보장하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영화관, 공연장뿐만 아니라 뭐 실내 체육시설이죠, 뭐 헬스장, 야구장, 축구장도 이제 방문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방문은 가능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운동 후 샤워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개인적인 수건, 뭐 운동복 이런 거는 좀 자기 걸로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예, 우선 뭐 개인 물품은 반드시 이제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공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관리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이제 예를 들면은 타월 같은 걸 사용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타월을 세제나 비누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되면 혹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멸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의 내부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기만 하다고 하면은 되도록 여러 번의 환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도 좀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예.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밀집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게 되어서 밀집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관리자께서나 아니면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훨씬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뭐 듭니다. 지침상 정책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수께서 짚어주신 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본부장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 뭐 아프면 쉰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프면 쉰다, 뭐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한 방향으로만 앉는다, 뭐 운동한 후에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뭐 사업장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겠는데 크게 2가지 원칙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도 뭐 이런 것을 이용해도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더 안전하려면 어지간하면 좀 깊이 해볼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심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의 밀집도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사람의 수라든지 여러 분위기들을 보고 이제 조금 걱정이 되면은 아예 일단은 기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래도 피치 못해서 뭐 사용을 한다 이런 시설들에 자신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한다거나 예. 손 세척을 꾸준히 한다거나 했던 예전에 그 방역 지침들을 계속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황금 연휴도 끝이 났고 생활 방역이 시작된 후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시행하던 상당수 기업들도 출퇴근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오늘 출근길에 대중교통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로 붐볐었거든요. 대중교통 내에서 사실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크만 착용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 좀 짚어볼 것은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발생 양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지난 4월 30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 처음입니다. 해외 유입 요인만 있었고 국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다가 며칠 전에 다시 0명대로 왔다가 오늘이 연이어 3일째 국내 확진자는 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제, 어제, 오늘 사흘 동안 연이어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데 2주 정도 지나다가 바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생활 속 방역 체계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추이를 보고 위험도 평가를 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한 일주일 정도 또는 길어야 2주일 정도 내에 지금 우리가 긴 연휴 기간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의 이동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만일에 향후에 일주일 또는 길어야 2주일 이내에도 지금과 같은 국내의 확진자 발생 양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는 상당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뭐 이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종식을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공공 이용 시설 또는 출퇴근을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자가 또는 확진자가 또는 우리가 모르는 전파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발생 양상이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출퇴근 그 시간에는 좀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환자가 제로 상태가 아직 아니고 위험도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하시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면 그나마 위험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만 충분히 하시더라도 충분히 방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밀집된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을 낮출 수는 있으니까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스크 착용과 비누로 손을 씻는 이것만 철저히 해주신다고 하면 그나마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상당히 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날씨가 초여름 더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갑갑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특히 대중교통은 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붙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귀찮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뭐 충분히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조치라는 것이 남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를 위한 조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시민 의식에 또 우리 정부가 기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대구시를 좀 바라보면 대구시는 생활방역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위험도가 좀 높다. 코로나19의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인데요.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래서 위반 시에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이제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대구시의 행정명령 발동 논란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대구시 지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지역이고 이왕에 벗어나는 거라면 확실하게 이 감염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책을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들이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조금 지난 시점에서 더 심할 때에는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안 나오다가 이 대책 내용을 보면 이제 5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5월 네. 13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예, 예. 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대책인데 왜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예.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대구시에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제 뭐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운을 예. 좀 먼저 띄워놓고 시민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라고 하는 경각심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방향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뭐 대구시 의회라든지 정치권에서의 조금 더 토론을 거쳐서 행정명령 이전에 그러니까 그 행정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꺼내기 이전에 좀 합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 그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개학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방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특히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에어컨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이제 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여름철에 교실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거든요. 학교 내 방역 지침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에어컨을 트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등교 개학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운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국내 한 논문이 이 에어컨을 틀게 될 때 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게 될 경우에는 예.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키운다 이런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 이제 논문이 있으니까 이 논문이 있는데 이제 교육 당국이 에어컨을 트는 것을 강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 수단인데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있는 동안에 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경우에는 좀 시원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있는데 예. 오히려 더워지니까 마스크를 벗으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어컨 관련해서 나온 논문이 실제로 이 위험도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이 논문조차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런 결과에 기초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확정한다 또는 실제로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교육 당국은 안전을 중시해야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요청드리기로는 실제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시설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고 그것을 교육 환경에 실제 적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권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예. 빨리 결론이 나야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 예. 더불어서 안전한 환경에서 등교 개학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5월 13일은 고3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등교 개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마스크 착용이 더 어려워지니까 하루속히 교육 당국이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논문은 실제로 확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서 빨리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 여부에 대한 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여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은 채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또 그것도 답답해서 애들이 쓰겠는가, 학생들이 쓰겠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인데 지금 저희 보면 오늘 있었던 브리핑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질의응답 중에 나온 내용이 환기를 자주 하면서 에어컨 사용하면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몇 시간 한 번 정도 환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에어컨 한 2시간 틀었으면 2번은 환기를 해야 되는 뭐 횟수라든지 어떤 그 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 당국에서 딱 지침을 내려주고 정해주는 게 그러니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말씀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당국이 확실한 입장을 내지하지 않으면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만일에 이런 에어컨을 틀어서 확산의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예. 누군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 당국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실험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교육 당국에 그렇게 지켜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교육 당국은 쉽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교육 당국이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네네.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 당국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확진세가 좀 줄어들면서 속속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란의 경우를 봤을 때 이 봉쇄 완화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봉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봉쇄 완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냐면은 우리는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봉쇄를 해제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적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는 역학조사라든지 신속검사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식은 가능하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국가들이 경제를 먼저 우선시해서 봉쇄를 해제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면서 2차 유행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일부 국가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도 마스크가 여전히 문화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봉쇄제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들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유령 풍경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생산 공장 가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리고 심지어 어떤 주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니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쓰기 거부 사례랄까요? 이런 것들은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뭐 총기를 들고 주의회를 점거한다던가 그러니까 생활에서의 어떤 봉쇄 정책 그리고 경제 활동 중단에 대한 예. 굉장히 강력한 거부감을 많은 시민들이 피력을 하는 사회였고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하고 다른 점은 좀 시민과 국가 간의 어떤 끈끈한 거리랄까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자율성이 원래 큰 나라이기도 했고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예. 또 마스크 착용이 한국만큼 미국은 또 평소에 많이 해봤던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갑갑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굉장히 반항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상점에서 큐클락스 클랜, KKK 복장 같은 예, 걸 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라는 약간 그런 좀 철없는 행동 또 등장을 했고 한편에서는 이제 좀 극단적인 사태인데 경비원의 총에 맞아서 네. 예, 마스크 쓰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시민이 총을 총격을 해서 이제 숨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사태에서 좀 그 정치권이랄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예.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미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빨리 경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마스크 쓰고 뭐 외출을 자제하고 경제 활동 중단하고 이럴 수가 없다라고 예. 하는 그 사회의 굉장히 강력한 분위기를 대통령도 좀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봉쇄 풀어달라, 답답하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마스크 쓰기 싫다 이런 거부 운동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저희가 좀 간략히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설대우 약학대 교수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브라질의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사망자 수도 중국을 넘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뭐 의료진 감염도 잇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브라질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브라질은 아직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내적으로 힘을 결집해도 이 코로나19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또 하나는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의료진 감염도 있고 또 환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체계 붕괴도 아마 조만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은 이제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은 아직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런 나라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향후에 우리가 봉쇄 조치나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브라질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뒤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이어갈 테고요. 지금은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